선형대수학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선형대수와 선형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학습 개요를 보시면 선형대수와 선형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선형대수를 학습하기 위해 학습하는 필요성과 응용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형대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 선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선형결합, 합집합, 선형 시스템, 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개의 변수를 가진 선형 방정식에서의 그래프를 통한 세 가지 기하학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향 소거법을 이용한 가우스 소거법을 살펴보고 가우스 조단 소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은 선형대수와 선형시스템이고 1장 2절은 선형방정식의 소거법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 1장 1절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1장 2절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라는 뜻이죠. 직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가 바로 선형입니다. 당연히 1차 함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기울기와 y절편이 있습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고 y축과 만나는 요 점을 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형 대수학은 여기에 포지션 되어 있는데 수학은 크게 기하학과 대수학, 그다음에 해석학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것들은 해석학, 요것도 해석학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위상학, 위상수학도 기하학에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조금 넓은 개념으로 나누면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대수학에서 언급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추상대수학입니다. 추상대수학의 일부분인 선형대수학이에요. 이 선형대수학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어집니다. 공학과, 사회과학과, 경제학, 자연과학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좀 깊이 있게 배우려면 선형대수학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선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형이에요. 직선은 다 선형이고, 자, 시간과 물통 높이의 선형관계.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통의 높이는 점점 물통에 있는 물의 높이가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형이란 집합 A의 원소들에 대하여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A의 원소들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요거에 상수, 요걸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선형 결합이라고 하고 요 선형 결합이 다시 A에 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개수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죠. 그 A라고 하는 원소들이 집합에 있는 원소와 개수가 곱해서 만들어진 이것이 1차 결합입니다. 또는 선형 결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그림 1-1번에
1차 함수와 벡터와 같은 선형 함수들 이렇게 해서 요건 1차 함수고 요거는 벡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벡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것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 좌표 평면상에서 있는 하나의 점을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왜 벡터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점과 원점 사이에 선을 그리고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방향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의 길이가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크기로 정의하면 방향과 크기를 가진 값을 우리는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있는 한 점이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3차원 공간에서의 한 점이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형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함수는 곡선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선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사인 함수라서 요것도 선형이 될 수 없습니다. 선형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비선형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우스와 같은 것들도 역시 비선형 함수가 되는 겁니다. 즉,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비선형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선형 대수학은 선형 방정식, 행렬식에 대해서 중간고사 이전에 이 세 개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벡터 공간, 내적, 고유값, 고유벡터, 선형변화는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시간 배정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벡터까지 중간고사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선형과 비선형으로 구분해서 특징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은 1차식이나 1차 함수를 선형이라고 하고 1차식이 아닌 2차 이상인 함수 또는 코사인, 사인과 같은 삼각함수들은 비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은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를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프는 직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속도와 거리와의 관계와 같이 속도가 높으면 이동한 거리가 커지는 그런 관계들이 선형에 해당됩니다.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선형 대수학에서 2장에 이제 행렬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회전 변환, 원점을 지난 직선에 대한 대칭 변환, 또 어떤 공간에서의 수직 입사 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선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은 복잡하고 곡선의 형태고 가우스와 같이 곡선을 가지는 자연 현상들을 얘기하고 행렬로 표현이 불가능하며 피드백과 같은 복잡한 변환 등이 있는 것을 우린 비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on linea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식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선형의 특징은 1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수가 1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수 x나 y가 있을 때 요 위에 1이면 1차식입니다. 앞에 있는 개수가 루트가 있어도 상관없이 이건 선형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루트가 x에 있어서 요거는 사실은 x의 2분의 1승이라서 1차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선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선형의 그림이 되겠죠. 여기 있는 건 다 선형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정의 1-2번을 보시면 선형 방정식과 관련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x나 x1, x2 요런 것들은 우리는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알려지지 않는 수라고 해서 미지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x 앞에 있는 요 a 요거는 상수인데 요것을 우리는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수와 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거를 우리는 1차 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요것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선형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만족하는 x1, x2, xn의 값을 우리는 솔루션, 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6x 빼기 3y 더하기 4z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면 여기 3차원 공간 XYZ로 되어 있을 때 요거에서 평면의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평면의 형태로 나타내지고 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모든 점들이 다 요 선형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의 점을 찾아서 그 점이 x1이 2이고 x2가 3이고 x3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그 값을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한다면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이 되는 것이고 또 물론 주어진 방정식 평면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 1-3은 선형 시스템인데 변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선형 방정식이 유한게 있다면 그 유한계의 집합을 우리는 선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x 더하기 y는 1, x 빼기 y는 3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방정식이 있고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연립방정식이 여기에서는 선형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립방정식과 선형 시스템이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선형 방정식의 근이 당연히 여기에 근은 이런 직선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습니다. 이 직선도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공통인 점이 있을 겁니다. 공통인 근이 있어요. 공통인 해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 선형 시스템의 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해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여러 개의 해를 묶어 놓으면 집합으로 표현하면 그건 해집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 개의 직선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그럼 모든 점들이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해집합을 이런 경우 해집합이라고 하고 요거는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1,2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해가 되는 거고 이걸 집합으로 표시하면 당연히 해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1-4번은 동차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차 선형 시스템인데 자, 그 선형 방정식에 x 더하기 y는 0 b의 자리가 0이라고 했을 때 x 빼기 y는 0 여기 상수항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요 상수항이 모두 다 0일 때 이럴 때 우린 요 선형 시스템의 앞에 동차라는 말을 써서 동차 선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의 그림과 요거의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기울기가 다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당연히 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요것이 바로 이 동차 선형 시스템의 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해를 우리는 자명해라고 합니다. 이건 계산하지 않아도 연립방정식은 풀지 않더라도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 자명해. 그러니까 스스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스스로 보여지는 해란 얘기예요. 이걸 자명해라고 하고, 자, 혹시 동차 선형 시스템에서 요것 중에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해를 비자명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원래는 어떤 동차 선형 시스템도 만나는 점은 요 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자명해밖에 없어요.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자명해 외에 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두 개의 직선이 겹치는 경우. 두 개의 직선이 겹치는 경우는 요 자명해도 갖고 있지만 요 모든 점들이 다 겹치니까 이 점 위에 있는 점들이 다 해가 됩니다. 이 해를 우리는 비자명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선형 방정식들이 똑같은 해를 가질 때 우리는 동치라고 합니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두 개의 직선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동치라고 합니다. 자, 2차원, 즉 XY 평면상에서 두 개의 선형 방정식을 가진 선형 시스템이 있다면 그 경우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선형 방정식의 기하학적인 해인데 요거는 유일한 해를 가지는 경우. 요거 지금 다 동자 선형 시스템은 아닙니다. 동자 선형 시스템은 원점을 두 개의 직선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 원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동차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선형 시스템입니다. 요거의 교점, 요 점이 바로 유일한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는 해가 없습니다. 요거는 L1과 L2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점들이 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두 개 이상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 이상의 해를 갖는다. 요거는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예제 1-1번을 잘 보시면 선형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세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이 앞에다가 중괄호를 표시해서 선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표시했었는데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개의 그림을 그리면 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거의 그림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입니다.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요거는 y절편이 2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세 개의 직선이 한 곳에서 만나는 점은 없고 두 개씩 만나는 점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공동으로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그렸던 그 그림을 여기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해는 사실 여기인데 그것이 이 직선에 녹색의 직선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개로 이루어진 선형 시스템에서는 근이 또는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제 1-2번의 경우 요거는 지금 x1, x2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 x1을 x로 보고 x2를 y로 보면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직선이 그려져서 세 개의 직선이 하나의 점에서 만납니다. 이 점을 구하는 방법은 가장 쉽게는 소거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림을 그리면 이 세 개가 어디서 만났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이 세 개의 선형 방정식, 즉 선형 시스템의 해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표시는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데 점으로 표시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선형 방정식의 만남을 그래프로 표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변수가 3개 있고 변수가 3개 있으면 이건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의 평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평면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평면이 됩니다. 두 개의 평면이 평행하지 않는다면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 항상 두 개의 면이 만나면 하나의 직선이 교차하는 직선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이 두 개의 직선이 있고 그걸 겹치는 요 부분이 바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을 해를 가지는 많은 점들이 해로 가지는 그런 선형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3차원 공간에서는 평면들이 만나는 그래프는 어떤 경우에 그걸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그림 1.8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때 우리는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그런데 요 평면하고 겹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겹쳐요. 요 평면하고 도 직선이 겹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세 개의 평면이 요 직선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평면에 대한 즉 선형 방정식에 대한 해는 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건데 이게 H1이에요. 그리고 H2라고 한다면 즉 H1과 H2가 동일하고 H3가 이렇게 만나서 면이 이렇게 겹친다면 이때도 무수히 많은 해를 갖습니다. 또는 요거는 한 직선에서 만나는 거고 요건 하나의 평면이 겹치는 거고 요거는 세 개의 평면이 겹치는 경우는 얘는 직선으로 해집합이 존재하지만 얘는 전체가 해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네 가지 경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직선에서도 이런 모양이 나왔던 것처럼 이거 두 개씩은 겹치는데 세 개가 동시에 겹치지 않는 경우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또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데 그 사이로 새로운 평면이 지나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평면과의 교점이지 세 개의 평면의 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해가 없습니다. 요건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것이고요. 요건 이 두 개가 만나지만
나머지 하나가 같이 만나지 않아서 역시 이것도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선형 시스템을 L이라고 했을 때 요 선형 시스템의 해의 개수는 해가 없거나 유일하게 하나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도표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형 시스템은 해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고 해가 없으면 진짜 해가 없는 거고 해가 있다면 유일하거나 무수히 많거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무수히 많다는 것을 다른 말로 2개 이상의 해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주차의 수업을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29페이지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진위 문제, 선택 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끝나고 퀴즈가 있습니다. 2개의 질문이 아마 있을 것인데 그걸 반드시 체크하셔서 출석 체크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동영상을 봤더라도 출석 체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요 연습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고 퀴즈에서 나오는 문제를 푸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가 내는 것은 그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준비한 노트에다가 문제와 풀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 필기와 과제가 노트에 잘 정리돼서 나중에 수시로 검사하고 또 검사된 결과로 과제물 점수로 부여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틈 날 때마다 작성하시고 요거는 1주차의 과제이니까 반드시 숙제를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